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거기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이재명의 태도 이런 부분을 보고 있자면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 후보들의 태도 이런 걸 보고 있자면 거기에 따른 또 지지율 변화, 윤석열 정부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강성 지지층, 소위 굳건한 지지층이 더 확대되고 더 강해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정통 보수, 지금 책임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하게 그 지지층이 있고 그 지지층이 굳건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이재명의 검찰 수사 이 부분에도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강성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단단해졌고 좀 더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윤석열 정부 초반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엇박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자신이 제1호 영업사원이 되어서 뛰겠다. 경제를 살려야 하고 민생이 살아야 하고 그 다음 우리 사회의 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비전이다. 민노총의 불법 파업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많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민주당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지율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40%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직 신뢰가 굳건하지 않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치를 한 이력이 길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폭넓은 강력한 지지층이 없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강력해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층이 더 굳건해지고 더 확장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 천천히 가되 쉬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권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 구속 수사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 27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57%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재명 구속수사해야 하느냐? 49%가 구속수사해야 한다. 구속수사해서는 안 된다. 41%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37%, 민주당 34%입니다. 이걸 지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전 조사 대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 이재명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49%로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정당에 대한 지지율 빗대서 보게 되면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훨씬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9%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된다. 57%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초반에 버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 살리기, 민생 이런 누가 봐도 바르게 가고 있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보여줘도 무조건 반대하는 층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이 강성 지지층, 지역별로도 그렇고 이 강성 지지층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방송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대상으로 사기치고 있다. 정성호가 또 방송에 나와서 또 사기를 쳤습니다. 정성호가 이재명을 까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4, 5개월 전에 이재명이 결단을 내릴지 모른다. 사퇴할지도 모른다. 공천권을 모두 내려놓는 결단을 할지도 모른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재명과 정성호가 계속 겉으로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처럼 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성호가 정진상이나 김용, 이화영을 만나서 입맞추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송에 나와서는 이재명을 까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재명도 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도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이재명에 대한 검찰 기소할 게 있으면 기소를 빨리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할을 분담한 겁니다. 계속 지금 민주당에 슬슬 흘리는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러면 이재명이 결단을 내릴지 모른다. 다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또 그럴 겁니다. 결단이 임박했다. 그렇게 이제 어영부영하는 민주당을 소위 꼬시는 거죠. 소위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해갈 것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끝까지 20%에서 25% 정도 되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끝까지 묻지마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윤석열의 국정 운영이 정확하다, 바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이 됐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지지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권 말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법치, 공정한 경쟁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총선을 넘어서까지 당 내에서도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가 개혁을 외치고 처음 출발, 개혁, 적폐청산을 외치고 나섰지만 모두 흐지부지 된 것은 정치를 개혁하고 기득권을 개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금만 엇박자를 보여도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취약한 구조인데 계속해서 정권 말까지 윤 대통령이 이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지금으로서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 부분을 믿고 민주당 쪽에 이런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천하람, 이준석 아예 떼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안철수, 윤석열 정부와 거리두기를 합니다. 뭐 황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언제나 이 기성 정치권에 깔려있는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개혁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엇박자를 내고 흔들릴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또는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해 다른 정부, 다른 정권이 그랬듯이 윤석열 정부도 심각한 레임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 소위 자기 정치 장사를 할 수 있다.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성 정치권의 오랜 경험이 가져다 준 자신들의 탄탄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정권 마지막까지 개혁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정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고 국민 여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에서 40%에 이를 수 있는 지역적으로도 영남이면 영남 탄탄한 강성 지지층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이 지금 올바른 국정 방향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사심없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강성 지지층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개딸들이 비합리적인 강성 지지층이라면 윤석열 정부에는 합리적인 강성 지지층이 나와야 한다. 폭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인이 있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후보가 단칼에 자른 인물입니다. 김종인. 김종인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자신이 도왔는데 자신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자신이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윤석열 정부도 위험하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자신이 또 사과해야지 뭐 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위험하냐, 왜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과거를 본다. 가스 요금이 올랐으면 서민들에게 그만큼 보조해 준다는 말만 하면 되지 왜 전 정권 얘기를 하나. 아무도 전 정권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김종인은 또 야당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데 여당이 야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슬르고 설득해서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비, 난방비 폭탄, 가스요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스요금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가스요금은 오르게 됩니다. 가스비가 올랐습니다. 거의 폭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서민들에게 보조해 준다라는 건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했습니다. 전 정권 얘기를 왜 하면 안 되느냐. 가스비 요금이 이렇게 폭등하게 된 것은 국제 시세가 올랐고 문재인 정권 때 요금을 그만큼 동결시켰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다음 해법을 찾는 것은 순서입니다. 김종인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재명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적폐 이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너무 예민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적폐 청산, 이재명에 대한 사법 비리 수사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미래를 보라라고 합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경쟁,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미래를 보고 일하는 게 아니면 내부에서 발목을 잡는 그 불법 세력들을 제거해 주는 것, 그걸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왜 있는 것이냐, 정부가 왜 있는 것이냐, 이게 미래를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종인은 또 야당과 협치하라라고 합니다. 야당과 협치하라.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슨 협치를 합니까? 금수완박 잘했다라고 박수를 칩니까? 이재명 비리수사 검찰이 못하도록 누가 막을 수 있으며 그거 막아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거 막아주고 지금 협치하라는 소리입니까? 김종인의 생각이 언제나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 장사입니다. 김종인, 안철수도 이런 포지션입니다. 언제나 중도 쪽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권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언제나 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거가 펼쳐져야, 선거 때가 돼야 존재감이 생깁니다. 장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당 구조에서는 중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선거철이 되면 이제 몸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겨냥을 해서 김종인은 계속 이제 장사를 하는 셈입니다. 김종인이 윤석열 정부 성공에 굉장히 자기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되는 자신이 그 기반을 닦았다라고 했습니다. 뭐 비대위 이야기를 할 모양이고 또 초반에 윤석열 후보 캠프 가담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인과 같은 이런 중도의 애매한 포지션으로 자기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선을 긋겠다 그어버린 겁니다. 김종인은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실패할 리도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되지만 윤석열 정부가 만약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김종인은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된 게 없으니까 책임질 필요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라, 자기 정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도층에 서 있는 이 정치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정치, 자기 장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슬슬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하고 그래서 때가 오기를 선거철이 되면 또 소수지만 중도층이 필요한 이 양당 구조 아래서 자기 정치,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김종인의 인식. 왜 김종인이 언제나 박근혜에게 버림당하고 문재인에게 버림당했느냐. 이런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집권을 하고 나면 김종인 같은 이런 말만 하는 또 장사하는 또 다음 5년 뒤를 보고 장사하는 이런 사람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말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김종인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김종인의 말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위험하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 자기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고 천공스승, 뜬금없는 천공스승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윤석열 정부 흔들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권들처럼 윤석열 정권도 적어도 3년차, 4년차 되면 레임덕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전, 법치, 공정한 경쟁, 민생 살리기, 이 부분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또 보수 정권이 재창출되는,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탄탄하고 폭넓은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아직은 그 부분이 뚜렷하지도 못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대구 경북만 해도 10%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부산 경남은 더 심합니다. 또 전체적으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탄탄하지 못하다. 그래서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정권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이걸 추진해 나갈 그런 강성 지지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지금 27일 표결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김만배의 가족 재산까지, 1,000억이 넘는 가족 재산까지 모두 압류를 했습니다. 김만배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만배가 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쌍방울에 대해서도 김성태가 계속해서 이화영에게 적정한 수준까지는 모두 불어야 한다. 이게 무죄가 될 수 있겠느냐? 정 그렇다면 변호사비 대납을 공개하겠다. 이화영이 대북 송금 부분을 인정해라 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빠른 시간 내에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 전해드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을 보고 있자면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